그죠? 이렇게 차이 나버려.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바닥점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올라오기 전부터 이제 좀 바닥 근방에 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저렇게 갑자기 그 주가상으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쳐올라올 건덕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역배열 상태고 21선 꼭으로 자빠졌고,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이 재료가 터져 나온 거죠. 재료라 하는 것은 뭐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자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61선, 아까 61선이죠. 여기에 60 연두색이 지금 녹색, 요게 이제 그 61선이거든. 61선을 딱 뚫는 자리, 이걸 노리고 있다가 61선을 뚫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 사인을 냈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런 거래량 터져가면서 3박자의 요소가 갖춰졌을 때 매수 배팅이죠. 그죠? 61선 돌파. 아까 그 원리라고 기법 강의 했던 거. 얘는 이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다시 이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쭉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자리로 쭉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깨져버린 거죠. 자, 요 정도 주가를 올리려면 반드시 재료가 없이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어젯밤에 보면은 2월달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 시원찮다, 뭐 이렇게 나왔고, 그죠? 한번 보자고. 특징주 배터리 사업 육성 구강모 회장 발언에 LG 에너지 솔루션 급등하고 있다. 뭐라고 떠들었는가 보자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배터리와 같은 산업은 미래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산업으로 반드시 성장실 것이다. 아니 뭐 당연히 지금 LG 그룹 입장에서 지금 LG 전자고 LG 에너지 솔루션 빼놓고 LG 화학도 지금 저 2차 전지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그죠? 2차 전지가 지금 주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과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차세대 배터리 공정 기술 등에서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꿈을 줬네. 꿈을. 그죠? ESS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이 되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함께 에너지 관리 업체인 델타 일렉스 에너지와 함께 주택용 ESS 시장을 공략하겠다. 델타 일렉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ESS 배터리 규모를 4기가와트급의 ESS 4기가와트면 한 1조 정도 되겠죠. 이게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 재료가 나온 거죠. 재료가 나온 데다가 그룹의 주력으로 해서 반드시 키워나가겠다 이러면서 한 번 더 기름을 부은 거죠. 근데 이제 반드시 키우겠습니다. 주총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반드시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죠. 여기에다가 배터리가 공급 계약 1조 딱 치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가니까 주가가 쳐 올라간 거죠. 그래서 ESS 시장인데 이게 여기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요걸 좀 한번 이런 거 행간을 좀 읽어봐야 돼요. LG 에너지 에너지 관리 업체 미국 주택용 ESS다고 해놨어요. 산업용이 아니라 주택용 ESS 시장을 공략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1조 규모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왜냐면 1조 가지고 뭐 이 덩치 큰 종목이 막 8%씩 올라간다.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주택용 ESS 시장에 1조 규모 물꼬를 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젠가 그젠가 그 ESS 쪽에 또 사업 수주한다 했다고 이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은 규모는 안 커. 몇 천억짜리야. 요것은 이제 4기가와트 뭐 이런 거고, 그건 1기가와트인가 뭐 해가지고 몇 천억짜리야. 그렇긴 한데, 거기서도 ESS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주가 반응이 없었죠. 그건 이제 폴란드, 우리 같으면 이제 한전 같은 데야. 거기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얘는 규모도 더 크고, 어제 그전과 반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규모가 크고 주택용에도 진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ESS 시장은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고, ES 시장이 주택용 시장은 크게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주택용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 물꼬를 탔다. 요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 시장을 놓고 볼 때 지금 ES 시장,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니까 ES 시장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닙니까? ES 시장이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성장 속도도 크고,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ESS인데 그냥 ESS가 아니라 주택용이라 이게.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된다고. 주택용이라. 규모도 1조 단위가 되고. 그래 주가는 더 갑니다. 얘는 이 모멘텀으로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자리로 올라옵니다. 충분히 올라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야. 주택용의 첫 발을 내딛었고, 그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요 시장이, 왜냐면 전기차로 전향적으로 가면 집집마다 전기차는 하나씩 거의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시장 자체는 아니 각 집마다 배터리 하나씩 들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전기차로 다 바꾸면. 그죠? 차도 한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고. 그러니까 요 시장이 본질적으로 추세를 강력하게 상승하려면 요 시장이 떠야 돼. 그러지만은 그 과정에도 주택용으로 해가지고 요걸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조금 이제 바닥을 찍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걸 한번 보자고. 006400 삼성 S대이 보자고요. 삼성 S대에는 뭔 재료가 없었겠죠. 그냥 따라 올라온 거죠. 한 3% 따라 올라왔으니까 얘는 지금 뭐 21선도 못 올라오고 거기 앞에서 이제 빌빌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가니까 어거지로 따라 올라온 거라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자고. 얘는 힘도 더 없네. 아예 그냥 크게 시장 움직임 정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연관한 모멘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까지 올라와서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전기차 시장은 조금씩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전기차 시장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지금 안 좋다 한 얘기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어쩌고 저쩌고. 일단 전기차 시장은 ES 시장은 당연히 가요. 그것은 커 갑니다. 전기차 시장은 제가 내년 이제 재고 순환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내년이.
3년이 지난 시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럽 쪽은 전기차 판매가 테슬라가 좀 부진해서 그러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전기차는 못 산 나라는 아주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안 사요.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가세, 우리나라도 조금 증가를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어요. 유럽은 증가되고 이게 금리 인하하면서 더 증가, 내년으로 가면서 더 증가될 거야. 우리나라도 점점 금리 2.5%더 내려가면 2% 이하로 내려가면 더 증가할 거라고. 미국이 근데 이게 안 좋아. 미국이 안 좋아. 근데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자동차는. 근데 관세는 매길 거라고. 그래서 유럽 시장은 이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20% 이상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최대 27%까지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석이 그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미국조차도 금리가 지금 많이 안 떨어져서 그러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올해 자체로 보면 유럽의 증가, 유럽이 지금 한 20%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소분을 유럽이 상쇄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 이 2차전지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중립입니다. 중립. 매도가 아니라 중립으로 간다 이게.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에 횡보로 간다라는 거야. 횡보로. 횡보 추세로 간다라는 거지. 그래 이제 뭐 ESS 이렇게 뭐 재료나 하나 나오면 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횡보로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시장 점유율이 뭐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그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막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유통이 돼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비싸니까 잘 안 팔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데 다시 보조금을 조금 지급하려고 하고 미국이 이제 안 해서 그래. 우리나라도 좀 보조금을 조금 더 이 차종에 따라서 조금 차득을 줘갖고 하니까 좀 더 팔리는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되니까 좀 회복이 되고. 그래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코 여기서 이제 더 밀려갈 거라고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바닥에 거의 왔다. 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좀 기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런 형태로 가든지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제로에 의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이렇게 했다가 얘는 좀 올라와 40만원 전후로 해서 이제 나중에 지나 보면 이렇게 좀 옆으로 좀 기어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매물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중국에 밀려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 리튬 인산철이에요. 리튬 인산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게 이제 작년에 뭡니까 청라 아파트 단지에서 뭐 화재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전기차가 더 안 팔리고 막 벤츠 E클래스인가 뭐 불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 근데 시류의 흐름이 리튬 인산철로 간단 말이에요. 리튬 인산철.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니까 이게 이 리튬 인산철을 탑재하니까 실제로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가격대가. 중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실제 도로에 굴러다니는 게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간판이 틀려요. 걔들도 차량 번호판이 거의 뭐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제 뭡니까 그 내연 기관차가 더 비싸기도 하니까 내연 기관차가 할인을 하고 전기차가 그러면 또 할인을 하고 걔들은 이제 비아디라든지 뭐 이런 지리 자동차 뭐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 자동차 뭐 쭉 있잖아요. 비아디가 워낙에 지들이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까지 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좀 더 싸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격 경쟁이 돼 버리니까 전기차가 더 싸져 버려 내연기관보다.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까지 해버리니까 더 싸져 버려요. 보조금까지 포함시켜 버리니까. 그냥 보조금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내연기관차 조금 더 싸요. 근데 보조금을 해버리니까 비슷하거나 비아디 같은 경우는 더 싸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팔려버린 거예요. 말이 그렇지 자동차라는 게 한번 사면은 그래도 뭐 보통 뭐 짧게 타는 사람은 한 3년 전후 뭐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길게 타는 사람들은 한 10년 전후까지 막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그 50% 반반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면은 엄청나게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아직 좀 길게 타는 사람은 살 시기가 아직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바꾼 결국에는 거의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쪽 전기차로. 근데 이게 가격이 싼 그 원인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니까. 가격이 싸고 화재 위험성도 없고 그 대신 주행 거리는 조금 짧아요. 근데 이제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는 기술까지 이제 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전기차 업체들도 리튬 인산철 중국산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이 안 됐어.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기술력이 먼저 확보된데 전기차용 배터리 리튬 인산철을 확보한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지금 SK온이나 삼성 SDI는 아직 기술이 없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 기술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테슬라 미국에서는 지금 다 원통형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로. 이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기술을 지금 갖고 있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입니다. 하나. 이제 SDI는 이제서 이제 하반기 그 상반기 끝무렵이나 이제 양산할까 말까 해요. 조금 늦으면 하반기로 넘어가고 그럴 거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아직 삼성 SDI 같은 경우는 SK온은 아직도 기술이 안 됐고 삼성 SDI가 아직 기술이 덜 됐어요. 그래서 ESS용으로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됐다는 게 아니고 목표. 전기차는 하반기까지 목표. 이제 기술은 거의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SDI도. 근데 아직 그 상반기까지 그래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회복 속도가 좀 늦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경쟁이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구석. 원통형 플러스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요게 기술력이 이제 상반기 중에 스타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경쟁을 해볼 만하다 이게. 그래서 잠에서 먼저 깨어나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의 바로미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오른 것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가 ESS 가정용 배터리, 주택용 배터리 ESS용 그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까지 세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올랐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올랐더라도 그게 모멘텀이 되고 뭐가 잠에서 먼저 호랑이가 잠에서 먼저 깨어날 종목, 동면을 끝내고 먼저 잠에서 깨어날 곰이 먼저 깨어날 이 종목을 갖다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이제 차게 뭐 포스코 퓨체엠이나 또 에코프로나 그런 거 먼저 이제 막 먼저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걔들은 나중에는 또 이 업황이 회복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더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가벼우니까 시가총액이 훨씬 작고 그러니까 더 당연히 잘 움직이겠죠. 근데 그 전에는 얘가 움직여야만 걔들은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제가 요거 추천하고 딱
두 개를 주로 추천했어요. 에코프로 머티니. 에코프로 머티니 한 70% 올라가 버렸잖아요. 여기는 40% 정도 올라갔대. 그것들이 선발 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일바따로 추천해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는 꽤나 지금 한 30% 정도 올랐죠. 30-40% 저점에서. 근데 이제 오리지널 그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철강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라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는 게 ESS 모멘텀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안 가, 얘가 쉰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 2차 전지 다시 같이 쉬어버린다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보유입니다, 보유. 그럼 좀 더 갈 자리가 있는데 뭐 길게 보면 당연히 매수해도 되죠.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악화될 것은 별로 없다니까. 이게 유튜브 뭐 아까 뭐 기법 강의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종목이 이렇게 톡 튀어 올라 있었네. 에? 방송하는데 저기 지수가 이상하게 10포인트 11포인트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로 안 올랐는데 뭐가 올라왔으니까 지수가 기법할 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아직도 막 목표가 낮추고 막 난리를 치던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요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봉 자리거든. 요 고점 자리 아닙니까? 요런 자리로 올라온단 말이지, 이건. 대신 오늘 현재 약발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 요 121선 자리, 요런 자리까지는 올라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좀 눌림목을 다시 받은 다음에 올라가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관세를 좀 유연하게 할 가능성, 그 다음에 섹터별로 이 자동차는 먼저 뭐 집행을 하고 이제 국가별로 좀 차등을 줄 수도 있고 뭐 협상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자리가 이 4월 2일 날 얘기하는 게 일단은 먼저 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는 조금 좀 후미에 진행하고 또 뭐 이런 뭐 조금 유연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자리가 거의 뭐 2차 전지도 거좀 다 바닥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삼성 SDI 한번 봐보자고. 삼성 SDI. 삼성 SDI는 이제 2조 유상증자 하냐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주가가 빌빌대고, 그죠? 예전에 삼바가 증자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SDI도 딱 증자 칠 거라고 내가 요쯤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작년에. 증자 칠 거라고. 내부적으로 증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삼성그룹이 요 증자를 잘은 안 해요. 근데 한번 하면은 크게 해가지고 잘 이용해 먹거든. 딱 SDI가 지금 BMW, 아우디 독일차의 그 고급 프리미엄 차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고, 이게 2.2조 유상증자한다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들이 까버렸죠. 요거 기간이 400억 까버리고 그 뒷날 외국인 또 까버리고 셀링 클라이맥스가 나온 겁니다. 주가 거래량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완전히 외국인 기관이 다 까버리고 개인이 산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가지고는 주가가 바로 안 가죠,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분석 자료를 남겨놓은 게 지금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증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ESS 쪽에서 LG 엔솔이나 이런 데서는 ESS 수주를 하니 어쩌니, 또 SK온도 닛산하고 15조 규모 미국에 진출, 미국에서 이제 맞는 것은 또 15조 규모 또 배터리 계약하고. 근데 삼성 SDI는 뭔 재료가 없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경영진들이 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지. 하다못해 몇천억짜리씩 그 수시로 좀 뭐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좀 뭐 손가락 빨고 있나?
그러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희 시절하고 이재용 시절에는 완전히 틀린 것 같아. 이건희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이제 나이도 먹고 뭐 혁신도 없고, 그럼 이재용급 그 되는 애들이 이제 임원진 껴차고 있으면 이 빠듯빠듯해야 되는데,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빠듯빠듯해야 되는데 그런 맛도 없고. 그냥 옛날 삼성이 아니야. 여하튼간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SDI나 이런 쪽도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지금 기술이 이제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상반기에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이제 재료 뭐 거래를 2분기 중에 먼저 물꼬를 투고 뭐 하반기부터 이제 납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수주권이 이제 나오면 이제 2분기 중에 재수 좋으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 지금 시류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 SK온 같은 경우는 시류에 뒤처져 있지만 싸게, 예? 싸게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벤츠를 제외하고는 좀 상용 일반적인 범용 차들 그런 데다가 주로 납품하거든. 현대차에서도 최고급은 또 GV90 뭐 이런 것은 이제 SDI 배터리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범용화된 데다가 주로 납품하면서 단가를 조금 싸게 해줘 가지고 기술이 좀 떨어지면 싸게 해가지고 물량 공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율은 좀 늘어났는데 마진율은 별로 없죠. 삼성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차에다가 하면서 마진율은 좀 있는데 이 워낙에 프리미엄 차는 또 경기가 안 좋아 버리니까 안 팔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납품을 못하 기껏한 게 GV90 그런 거 지금 뭐 최고급 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GV90 이제 나올 전기차가 거기에 이제 SDI도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경기가 좀 호전이 돼야 이제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좀 늦게 깨는 게. 봄이 왔으면 펄떡 일어나 가지고 빠듯빠듯하게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개구리도 지금 일어날 그 경칩이 되면 개구리도 일어나고 딱 그럴 판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대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ESS 그 LF 그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 아까 안 봤습니다만은 틀림없이 LFP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그 배터리 자체가. 그런데 그 기술이 이제 있거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이제 거래 성사가 되는 거고. 주택용 같은 경우는 또 전기세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택용은 당연히 그렇게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을 장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SDI는 아직 그 기술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뭐 테스트 거쳐서 이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가면서 SDI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소한 1분기 정도 좀 늦다. 모든 게 1분기, 1, 2분기 정도, 1분기 사실은 뭐 기술력으로 보면 2분기 이상 늦어요. 근데 주가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같은 테마니까 이제 그 2차 전지니까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1개분기 정도는 최소한 좀 어떤 후행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럽게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 증자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증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는 이제 바닥이 온 것 같습니다. 5만원 근방에 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에 거의 와 간다. 여기서 이제 크게 밀릴 게 없다 얘기지. 밀려봐야 뭐 10% 전후 요런 사이클. 그러니까 얘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모멘텀이 없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오늘 이제 LGNA 솔루션은 역배열 상태에서도 역배열 상태에서도 강하게 거래량을 치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영양가 없는 애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양봉에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꼬꾸라 자빠지면서 손절 까고 악재가 나오면서 손절 까고 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억지로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늘어나 가지고 그 매매가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매가 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주가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 SDI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빌빌대면서 어거지로 거래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손절 까 가면서, 그죠? LG에너지솔루션은 어때요? LG에너지솔루션은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음봉에서 이렇게 딱 빠질 때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제 몽땅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닥인가 아닌가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쳐 올라가야지 이게 싹수가 있는 종목이래.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같은 거래량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친다는 것은 공매도 친 애들이 쇼커버링스 이게 이러다가 이제 또 올라가 버리면 이제 수익은커녕 나중에 손실하겠네 해가지고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들어오든지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든지 어쨌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를 하면서 쫙 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야 싹수가 있는 거야. 근데 SDI는 지금 보면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매가리가 없는 거라. 자, 이도 봐보라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여기 쭉 보면 여기서 하나 좀 많이 터진 자리가 이 자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봐봐. 올라가면서 거래량입니까? 손절 치면서 거래량이잖아. 이거 봐보라고. 요거죠, 요거. 요 거래량이 지금 요거라고, 요거. 요 거래량이 지금 요거라고 요거. 그런 애들은 좀 중환자실에서 좀 들어 누워 있은 다음에 이제 기력이 좀 회복돼야 이제 일어나서 들어 누워 있다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만 이제 뭐 금양도 아니고 말이죠. 금양도 아니고 뭐 망할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터울만 두고 점점 이제 올라오는 거라.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둘러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라. LG에너지솔루션은 먼저 매매하고 나중에 이게 딱 보면서 하면 돼. 나중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21선 있지만은 여기 61선, 21선 이제 돌아서고 61선을 딱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하든지 나중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움직이면 얘가 이제 그런 형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매매하는 거지. 뭐 이래도 옆으로 들어 놓을 건데 뭐 왜 이렇게 안 갑니까? 그 재수 없으면 밑으로 운봉하는 툭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 영양가가 없는 거지. 지금 이제 길게 보고 살라면 사도 돼.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사놓고 주가 빌빌대고 좀 밀리고 뭐 이러면 뭐 길게 보나 마나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고 나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바로 올라가면 더 좋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야지 투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오르고 채팅 어플 여기 이제 딱 좋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요 전문가님들이 이제 저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다 여러분들한테 까버리면서 다 리딩을 다 해줘 버려.
그 이제 채팅방 보면은 이제 한 명 뭐 이렇게 그 리딩을 주로 하고 하는데, 물론 이 방도 한 명씩 다 리딩을 각 전문가별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그러지만은 어플을 딱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 오르고라고 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한 번만 딱 다운로드 받아서 로그인하면 이제 당연히 뭐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뭐 아이디 비번도 없는데 무료용 가입해서 이제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아이디 비번 치고 로그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 채팅방에 딱 입장하면 이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전문가님들 그 기법 강의만이 아니라 또 이 실제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제 매매하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목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전문가들마다 이제 다 성향이 틀리고 하니까 요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전문가 프로필하고 전문가 이 투자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좀 맞는 사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몇 군데 딱 들어가서, 그래 여러분들 오르고 무료방이 지금 뭐 가장 수익이 잘 납니다. 어디 어설픈 데 들어가가지고 뭐 수익이 뭐 나겠습니까? 전문가 이용해가지고 수익은 그냥 오히려 손실 나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르고 무료방을 이용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고, 이 전문가가 조금 시원찮은 다른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대부분은 잘합니다. 예.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오르고 무료방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구독 좋아요를 또 해놓으니까 여기 이제 입장하신 분들은 그래도 좋아요를 쭉쭉 눌러주시네요. 그렇게 해야 또 방송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